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진보 지정조차도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정성호 해명만으로는 의혹이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참여연대가 말했고요. 납득이 어렵다고 정의당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지휘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출근길 회견을 통해 항소 여부에 대해서 1차 보고 때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고 2차 보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고 마지막 3차 보고 때는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정 장관의 해명만으로는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라고 참여연대는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3번이나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세지네요. 결국은 항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죠. 정성호가 이제 감옥 가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항소를 하지 않도록 지휘한 노만석 대검 차장. 이거는 또 항소 포기 결정의 경우에 대해서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 외압 의혹을 갖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해명해야 된다라고 또 참여연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정성호도 지가 했다는 걸 사실상 시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만석이도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 외압 의혹을 또 시인한 거고요. 얘들은 다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여연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소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은 상태였다. 지검장과 수사팀이 징계를 받을 수 있겠으나 대검찰청의 승인 없이도 제출해도 유효한 것이었다. 징계를 불사할 각오는 없었으면서 대검의 지휘를 따른 이외야 반발한 정진우 지검장의 사표가 공허해 보인다. 정진우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참여연대가 비판하는 거 보세요. 일단은 정성호가 3번이나 시킨 겁니다. 자, 노만석 보세요. 예약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진우 지가 사표 냈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내면 되는 건데 다 결제까지 다 받아놓은 거고 내기만 하면 되는데 위에서 하지 말한다고 안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서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세 놈 다 웃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실련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경실련이 말하는 거 보세요.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 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 비리 사건이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여러 핵심 쟁점이 남아있다. 검찰이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검찰권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좌우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경실련도 이렇게 성명을 낸 거예요. 대장동 사건은 공공자산 개발 이익. 그렇죠. 이런 대표적인 개발 비리 사건이라는 겁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쟁점이 많아요. 특경법이 적용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뇌물죄가 무죄가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징액이 6%밖에 인정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항소를 안 하느냐. 경실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번 항소 포기 과정이 단순한 법리 판단의 결과가 아니고 정치적 영향이 작용한 것이다. 이 점이 문제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결정적 시점에 법무부 의견이 전달될 이후에 항소 방침이 번복된 과정 자체가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의견이 전달되고 나서 항소가 포기되니까 법무부가 시킨 것이 뭐가 아니냐. 장관이 공식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전달 형식으로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형식 절차를 우회한 비공식 지휘로 공소권 독립 원칙을 흔드는 거다. 아니, 자기는 공식적으로 지휘 안 했다라는데 그럼 비공식으로 말이죠. 그럼 뭐 비선 실세입니까? 그렇게 가지고서 공소권을 흔들었다라고 하면서 경실련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과 그리고 노만석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니들은 다 감옥 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경실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로 홍보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간 사건이다. 그렇죠? 그동안 정부 여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항소 포기 과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권력 핵심부가 수사와 공판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그렇죠. 법무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건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수권 독립 그리고 책임 있는 수사와 기소 원칙이라는 개혁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 쉽게 말하면 검찰 개혁, 입만 열면 개혁, 개딸, 입만 열면 개혁, 사법개혁. 그런데 이게 개혁이냐 이거지. 이게 개혁이냐?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실련도 비판하는 것이 정말 뼈 때리지 않습니까? 참여연대와 경실련 모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도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조차도 또 같은 초록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어떻게 비판하는지 보죠.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금액이 7,814억 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특혜 개발 비리로 지난 20대 대선을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인데 1심 재판부는 피고인 5명 중 3명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뇌물 혐의와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는 아예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이 무죄가 됐어요. 김만배 같은 애들. 그러니까 특경법상 배임을 적용 안 하고 형법상 배임을 적용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1심 판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심 판결을 지금 비판하는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쟤들이 만약에 2심 판결이 지들한테 불리하면 1심 판사를 아마 족치려고 그랬을 거야. 1심 판사를 아무도 저 좌파들이 욕을 안 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정의당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자신이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면서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의지가 달라지는 정치 검찰의 망령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불러일으켰다. 아니 도대체가 법무부 장관이 시킨 거 아니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정의당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사건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더욱 철저히 중립을 지켰어야 된다. 그런데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이건 대단히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나아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은 7,814억 원의 6%밖에 473억 이것만 지금 1심에서 인정이 됐는데 그리고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얘들은 형이 깎이면 깎였지 이제 올라갈 수가 없게 된 거다. 더군다나 뇌물 혐의하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됐다. 이게 무죄가 나왔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민관 결탁, 대규모 이익 편취 등 구조적 부패의 전형인데 이번에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항소 포기로 인해서 그 진실의 윤곽을 밝힐 수 없게 됐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판 중지법이라는 거 하려고 하다가 불필요하게 논란만 일으켰는데 그 얼마 됐다고 또 이렇게 항소 포기라고 하는 큰 사달을 일으키느냐. 이것이 사법 정의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갖다가 청산한다면서 오히려 정치검찰을 만든 게 아니냐. 쟤들이 맨날 정치검찰을 청산한다면서 지들은 정치검찰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이 개혁의 진정성을 신뢰하겠는가. 정부는 항소 포기에 관여해서 검찰의 정치 권력을 용인했고 검찰은 항소 포기로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겨레조차도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웬만하면 무조건 이재명 편이고 웬만하면 그리고 또 진보 편인데 뭐라고 비판하느냐. 정성호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는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은 양형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정성호의 변명이야 그게. 그러나 지난달 31일 1심 선고에서 대장동 일당 5명 중 유동규, 정민용을 제외한 김만배 그리고 남욱, 정영학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특경법상 배임과 일부 뇌물 혐의는 무죄로 됐다. 그런데 항소 포기의 실익이 왜 없는가?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또 뭐라고 말했느냐.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특경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된 뒤 재판이 중단됐다. 근데 매우 이례적인 이 항소 포기가 왜 하필 이재명과 연관된 사건부터 이렇게 되느냐. 한겨레조차도 강하게 지금 이재명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하필이면 이재명 관련된 사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참여연대, 경실련, 정의당, 한겨레 하나같이 이 사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항소 포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그야말로 이번에 저들의 이제 음모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쟤들이 검찰 개혁이다, 뭐 개딸이다, 무슨 개혁이다 다 뻥이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저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능력과 도덕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알았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항상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요. 오늘도 말이죠. 또 한번 더 산삼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시혁 TV입니다.